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 함수의 수열, 그리고 함수의 급수를 다뤘죠. 이 영상에서는 함수의 급수 중에 특별한 형태인 파워 시리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몇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사실 몇 급수, 그리고 그 테일러 급수는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1, 그리고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그 몇 급수 우리 항별로 미분 가능하고 항별로 적분 가능하다는 것, 우리 열심히 수학원에서 계산 많이 했었습니다. 수학원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증명을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10.1부터 10.4까지 쭉 오면서 증명에 필요한 정리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학 1에서 몇 급수에 대해서 당연하게 다뤘던 사실들, 뭐 한 번 더 하는데 그게 연속이야. 미분도 가능해. 항별로 미분할 수 있고 항별로 적분 가능해. 이런 사실들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이 이 섹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몇 급수를 함수의 급수의 특별한 형태로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함수의 급수에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fn이 an 곱하기 x-x0의 n승일 때, 즉 x-x0의 nth 파워일 때 우리가 얘를 파워 시리즈 about x0, x0 중심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x0 중심을 about x0라고 쓰기도 하고 around x0, 혹은 수학 1에서 더 많이 썼던 표현처럼 centered at x0라고 쓰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물론 이 파워 시리즈가 있으면 얘도 함수의 급수의 한 형태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이 sum fn이 수렴하냐? 물론 fn이 특별한 형태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점에서는 무조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x0면 다 없어지고 a0만 남으니까 최소한 x0에서는 수렴을 해요. 그리고 혹시 수렴한다고 하면 sum이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대답들을 수학 1에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파워 시리즈의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다들 수학 1에서 봤을 만한 예제들입니다. 이거 AN들 다 구할 수 있어요. 넷 다 전부 센터가 제로인 파워 시리즈입니다. 그쵸? AN은 여기 전부 1이네. 뭐 이것 같은 경우는 AN은 n 곱하기 2의 n승분의 1이네. 그렇죠. 다섯 번째, 이거 사실 사인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이기는 한데요. 뭐 그런 거 모른다고 쳐도 이거 x-x0에서 x0가 0이니까 제로 중심 파워 시리즈입니다. an을 구해라. 그러면은 짝수일 때는 전부 0, 홀수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이 아닌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로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센터인 파워 시리즈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2 중심 파워 시리즈예요. 이 다음 예제는 1 중심 파워 시리즈입니다. 그 수학 1을 할 때는 종종 착각을 해서 얘가 파워 시리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 쓰면은 n 제곱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4승, 그 다음에 x-1의 9 스파워, 이것들 더하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an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an이 제곱수일 때만 1, 나머지일 때는 0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 제곱수일 때. 그래서 n이 k제곱 for sum k일 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예제에서처럼 an이 조금 큰 값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제로 중심 파워 시리즈예요.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새롭게 한번 다시 정의를 해봅시다.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n이라는 코피션트들, 계수들이 있을 텐데 걔의 절대값에 n승근을 생각을 하고 그것의 리미트 수프리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 리미트 수프리멈에 대해서 수학 1에서도, 수학 1이 아니라 해석개론 1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섹션들에서도 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쓸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수열 CN 있다고 쳐요. 그러면 리미트 수프리멈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표기는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앞에 표기가 더
짧으니까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얘는 정의가 cn 플러스 1 이렇게 쭉 가는 무한 집합에 수프리멈을 생각을 했습니다. 얘를 묶어가지고 보면은 얘는 그냥 집합의 수프리멈이니까 숫자 하나입니다. n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숫자예요. 그 숫자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저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을 생각을 하면 n이 점점 커질수록 집합이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수프리멈도 점점 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리밋은 인피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n이 점점 커지면서 작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인피멈 괄호 열고 똑같이 라고 얘기를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물론 무한대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점점 줄어드니까 어쨌든 존재하긴 하잖아요.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는 이렇게 0부터 무한대 안에 있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 혹은 무한대. 그 역수 r을 우리가 이 파워 시리즈의 radius of convergence 혹은 수렴 반경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 뒤에서 열심히 구할 거니까 딱 두 가지 예에 대해서만 한번 로 그리고 r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거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an이 1이에요. 따라서 로를 구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로는 뭐지? 그냥 리미트 수프리멈 an의 절대값 1이네. 루트 n 최도 1이네.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밋 수프리멈이 리밋이 존재하면 리밋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인 거예요. 맞죠? 따라서 r은 1이에요. 이거 수렴 반경 1인 거 우리 사실 수학원에서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에그젬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번 봐봅시다. 얘는 an의 절대값에 절대값 취해봤자 똑같네. n승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n의 n승근 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네. 따라서 우리가 로를 구하고 싶다고 칩시다. 따라서 로는 이 리미트 수프리멈 2분의 1 곱하기 n의 n승분의 1 이거예요. 근데 n의 n승분의 1은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이 1입니다. 따라서 그냥 이건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r은 2다. 그래서 이 급수의 radius of convergence는 2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수학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리미트와 리미트 수프리멈이 다른 예제, 이런 7번째 예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n이 있고 an을 n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an은 제곱수일 때만 1, 나머지일 때는 0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a0, a1, a2, a3, a4, a5, a6, a7, a9, a8, a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네 번째, 9번째만 1인 이런 수열이에요. 이 an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봤자 뭐 똑같겠네? 그렇죠. nth 루트를 취해봅시다. 1해봤자 똑같겠네? 어차피 값이 1 아니면 0이었으니까. 1이거나 0이에요. n이 제곱수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얘의 리밋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고 싶다고 칩시다. 이거 뭐지? 리밋 수프리멈은 직관적인 의미가, 물론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엄밀하게 해볼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값인가? 입니다. 근데 이 an의 n승근이 cn이라고 하면 이 값은 n이 어떤 값이든가 1이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수프리멈 1.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로는 1이에요. 이 예제에 대해서 얘를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 우리 그 섹션 10.3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서브시퀀스의 리밋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1로 가네? 물론 an의 n승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r은 로의 역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렴 반경의 개념 자체는 수학원과 완전히 똑같지만 정의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수렴 반경, 지금은 r을 명확하게 어떤 수열의 리미트 수프리멈이라고 놓은 것 뿐입니다.
파워 시리즈가 있을 때 그 파워 시리즈의 n번째 개수인 an의 절대값의 n승근, 그 리밋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고 그 값의 역수인 r을 우리가 파워 시리즈의 Radius of Convergence 혹은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Radius of Convergence가 수학 1에서 봤던 그 Radius of Convergence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코시아다마르의 결과입니다. 이 파워 시리즈가 있고 수렴 반경 R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R은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긴 한데 사실 세 가지 케이스가 특별한 건 아니고 다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R이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파워 시리즈가 x-x0가 r보다 작을 때는 absolutely converge 합니다. x-x0가 r보다 클 때는 다이버지 합니다. 자, 이거 스몰 x에 관한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물론 수학 1 때와 완전히 같은 스테이트먼트긴 하지만 얘를 바꿔보면 스몰 x가 x0-r부터 x0+r 사이에 있을 때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1번 명제 우리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x0가 있어요. 중심이 x0인 볼을 생각을 합시다. x0-r, x0+r. 자, 이 첫 번째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 x와 x0의 거리가 r보다 작으면, 즉 이 빗금친 영역 안에 있으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명제는 이 빗금친 영역의 바깥에 있으면, 그래서 이 빨간색 빗금친 영역에 있으면 파워 시리즈가 발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두 점 x0-r이랑 x0+r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진 않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명제, r이 만약에 무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수렴합니다. r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는 당연히 x가 x0일 때는 그냥 수렴하잖아요. 볼 것도 없이 이 파워 시리즈의 값이 a0가 되니까. 그런데 그 x0 말고 남은 모든 다른 점에서는 발산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파워 시리즈가 있으면 당연히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가 있어.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r이라는 수렴 반경을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알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r이 0일 때는 x0의 한 점에서만 수렴해요. 운이 되게 나쁜 케이스입니다. r이 무한대일 때는 x0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다 수렴을 합니다. 그렇죠. r이 적당히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수일 때는 그러면 x0에서 -r 플러스 r까지만 봐서 그 안에서는 수렴하고 이 그림처럼요, 그 바깥에서는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중요하구나. 끝점을 제외하고는 2번, 3번도 아니고 1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끝점만 제외하고는 수렴 집합에 수렴하는 x들의 모임에 모든 정보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루트 테스트에 한 번 적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pn이 an 곱하기 x-x0의 n승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r이 리미트 수프리멈 이 bn의 n승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정의를 그냥 다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리미트 수프리멈 n승근인데 an 곱하기 x-x0의 n승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n승근하면 x-x0라는 x가 정해질 때 상수가 나오니까 밖으로 빼버리면 x-x0가 있고 나머지는 리미트 수프리멈 an의 n승근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로 곱하기 x-x0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루트 테스트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루트 테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입니다. 따라서 x-x0가 r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이 밑줄 친 게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r보다 크면 그러면 발산한다, 그 역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루트 테스트의 명제에서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절대값을 붙인 것도 수렴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수렴하기는 하는데 앱솔루틀리 컨버지 하는구나, 절대값을 붙여도 수렴하는구나, 절대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이 무한대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로가 0이니까 이 식에서 스몰 r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겠네요. 왜? 항상 스몰 r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겠네. 캐피털 R이 0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캐피털 R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몰 r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한대예요. 언젠가 x가 x0랑 같으면 0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x0구나, 나머지에서는 스몰 r 값이 무한대니까 전부 발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열의 간단한 사실을 하나 증명해 봅시다. an이 수열이라고 합시다. 급수 같은 거랑은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수열입니다. 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극한이 혹시 존재한다고 하면 그 극한과 이 an의 n승근의 리밋 수프리멈, 이 두 값이 같다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얘는 그냥 수열의 리밋 수프리멈, 이 두 개념만 알면 그냥 단순히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서 그냥 해석계론 1의 내용만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쓰는 것 자체는 파워 시리즈에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파워 시리즈가 있고 혹시 그 개수인 an 가지고 만들어 놓는 이런 리밋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리밋이 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를 람다 분의 1로 놓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위에 보조 정리로부터 바로 나옵니다. 왜? 당연하죠.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로라고 하면 그 로 분의 1이 파워 시리즈의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이 혹시 존재한다고 하면 로 분의 1이나 람다 분의 1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명제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우리가 이 람다라는 걸 리밋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극한을 그냥 단순히 람다라고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편의상 입실론이 람다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리밋이 람다니까 우리가 자연수 n을 찾을 수가 있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러면 이 an분의 an 플러스 1 이 값이 람다 마이너스 입실론이랑 람다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쵸? 람다랑 가까우니까. 특별히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란 값이 존재하니까 an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곱해 봅시다. an분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땡땡땡에서 an 마이너스 1분의 a 스몰 n 까지를 다 곱해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람다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고 람다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 스몰 n 나누기 A 캐피털 n이 람다 플러스 입실론의 스몰 n 마이너스 캐피털 n 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AN의 절대값의 n승근만 생각을 하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n 루트 A 캐피털 N 곱하기 람다 플러스 입실론의 1 마이너스 스몰 n분의 캐피털 N이 되고, 오른쪽도 뭐 마찬가지겠네. A의 캐피털 N 람다 마이너스 입실론의 1 마이너스 스몰 n분의 캐피털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모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리미트 수프리멈을 한번 취해 봅시다. 리미트 수프리멈을 뭐 여기에다가 리미트 수프리멈을 취하고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색깔로 써봅시다. 그리고 리미트 인피멈은 왼쪽에다가 한번 취해봅시다. 이거는 또 역시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주황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각각 취하면 우리가 뭘 얻냐? 자, AN은 0보다 큰 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n승근의 극한을 하면은 이건 그냥 상수의 n승근의 리밋이니까 1입니다. 얘도 스몰 n이 충분히 커지면 람다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가겠네? 따라서 왼쪽 주황색 부분을 생각을 하면 람다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리미트 인피멈 n an 이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리미트 인피멈보다는 리미트 수프리멈이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유지가 되겠죠. 자, 연두색에다가 리미트 수프리멈을 취해보면 얘가 람다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의 결론, 얘랑 얘 사이에 리미트 인피멈과 리미트 수프리멈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리미트 인피멈과 리미트 수프리멈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n, an의 절대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람다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해석 개론 원의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실론이 람다보다 작다는 가정이 어디 쓰였죠? 그냥 단순히 이 값을 0보다 크게 만들고 싶어서 였을 뿐입니다. 자, 얘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이런 급수를 한번 봐봅시다. 수열을 한번 봐봅시다. 2의 n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승 분의 1 이런 수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이 리밋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2분의 1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수열 되게 명백하죠. 이거 2의 0승분의 1, 2의 3승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5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2의 7승분의 1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따라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2, 8분의 1, 2, 8분의 1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밋 수프리멈이 존재한다고 AN분의 AN 플러스 1의 리밋이 존재하진 않아요. 왼쪽은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은 그냥 단순히 2분의 1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역시 수열의 사실인데요. 그 AN분의 AN 플러스 1의 리밋 수프리멈이 존재한다고 그 값이 저 AN의 n승근의 리밋 수프리멈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N이 뭐 n이 odd일 때는 1이고 n이 even일 때는 2인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당연히 그 리미트 수프리멈 AN의
n승근을 생각을 하면 이거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른쪽은 당연히 1이에요. 그런데 왼쪽을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2분의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왼쪽은 2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이 다른 겁니다. 사실 이 위에 보조정리의 증명을 살짝만 수정을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명제를 보일 수 있긴 합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an분의 an 플러스 1과 an의 루트에 n승근이 있으면 이 리미트 인피멈 간의 관계, 리미트 수프리멈 간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4개의 이니퀄리티가 저 위에 있는 첫 줄의 보조정리를 인플라이하는 거 쉽게 볼 수 있겠죠. 위에 보조정리에서 이 극한이 혹시 같으면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두 값이 같고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의 역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의 예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로 한번 구해보고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집합, 즉 컨버전스 셋을 한번 각각 찾아봅시다. 물론 로를 이렇게 구하면 가장 좋은데 혹시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이 있으면,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그 값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얘네들 구하기 되게 쉽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그젬플 뭐예요? an이 1이잖아요. 따라서 로는 1입니다. 그쵸? 얘는 an은 n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로는 얘의 n승근의 리밋 수프리멈 따라서 1이겠습니다. 그죠? 우리 이거의 리밋이 1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뭐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x의 x승 루트를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해서 보이는 것, 이게 수학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죠? 세 번째, an은 n 팩토리얼 분의 1. 이거 생각해 봅시다. 로는 계산을 하려면 리미트 수프리멈, 뭐 리밋이 있겠지만 n 팩토리얼 분의 1 이거 증명해야 돼. 이거의 리밋 수프리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복잡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레이쇼 테스트의 극한이 있으면 루트 테스트의 리밋 수프리멈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이거를 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문제를 살짝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 리밋 뭐 수학 원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보너스로 하나도 더 얻었네요. 얘의 리밋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 또 네 번째 예를 봐봅시다. 다 비슷비슷해요. 얘는 로가 어떻게 될까? 이거 루트 테스트보다 레이쇼 테스트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위처럼 계산을 하면 바로 2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다섯 번째에는 이거 an 우리 앞에서 구해봤어요. 로는 리미트 수프리멈으로 e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루트 en 플러스 1. 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 구했어요.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따라서 0인 겁니다. 다섯 번째, n 플러스 2분의 n. 이거는 딱 봐도 리밋이 1이네요. 여섯 번째, 얘는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습니다. 이런 이그젬플 할 때만 조금 조심했어야 돼요. an이 중간중간에 톡톡 튑니다. A0, A1, A2, A3, A4, A5, 6, 7, 8, 9 이렇게 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얘는 함수값이 수열의 값이 0 혹은 1이니까 절대값을 취해도 n승근을 취해도 그래프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수프리멈이 1이었어요. 리미트 수프리멈이. 그렇죠. 자, 얘는 레이쇼 테스트를 쓰면 로가 0이라는 게 바로 보이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로를 다 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레이쇼 테스트에서 나오는 람다랑 똑같다는 사실을 앞에 페이지에서의 보조 정리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한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R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역수니까 R은 1, 얘도 R은 1, 얘는 R은 무한대, 얘는 R은 2, 얘는 R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 얘는 R은 1, 얘도 R은 1, 얘도 R은 1. 이렇게 Radius of Convergence를 다 구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수렴 집합, 컨버전스 셋,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을 찾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이 첫 번째, 중심이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끝점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다 체크할 수 있어요. 1을 넣으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파셜섬이 1, 0, 1, 0 이렇게 반복하니까 발산하겠네. 그래서 컨버전스 셋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x가 1일 때는 발산, 조화급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 왜? 얼터네이팅 시리즈니까. 다 똑같죠. R이 무한대였다. 컨버전스 셋은 볼 것도 없이 캐피털 R, 실수 전체 집합이었습니다. R이 2일 때는 오케이, 센터가 제로고 수렴 반경이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2일 때는 어디 보자, n분의 1이니까 역시 발산. 마이너스 2일 때는 얼터네이팅 시리즈니까 수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n이 0일 땐 정의가 안 되니까 이 급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야 되는 급수겠네요. 수학 원때 기록이 새록새록 나죠. 자, 다섯 번째 예제, R이 무한대였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모든 실수에서 다 수렴하는 거예요. R이 1이면 어디 보자, 2에서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1만큼은 항상 수렴하고, 이제 끝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일 때도 발산하고 3일 때도 발산하네. 그래서 수렴 집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그젬플에서도 센터가 1이고 반지름이 수렴 반경이 1이니까 0부터 2까지는 문제가 없겠네. 0일 때는 파셜섬이 역시 마찬가지로 1, 0을 반복하네요. 발산. 2일 때는 파셜섬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네. 역시 발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그젬플에서는 수렴 반경이 0이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0이라는 점에서만, 즉 센터에서만 수렴하고 나머지에서는 전부 발산하는 겁니다. 다 수학 1에서 했던 예제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수학 1 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해봅시다. 파워 시리즈가 있고 역시 수렴 반경이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캐피털 R보다 작은 스몰 r을 하나를 픽스를 시켜 놓읍시다. 그러면 이 파워 시리즈가 x-x0가 스몰 r보다 작은 영역 안에서는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앱솔루트하게 수렴하는 건 사실 당연하긴 해요. 앱솔루트하게 수렴하는 게 왜 당연한가요? 우리 알고 있는 것, 이 an x-x0의 n승이라는 이 파워 시리즈가 이미 스몰 r보다 더 큰 영역, 캐피털 R보다 작은 영역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명제는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주 관찰,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증명은 아주 짧습니다. 자, 우리 이런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파워 시리즈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y를 x-x0라고 하는 순간 이 파워 시리즈는 그냥 단순히 서메이션 an y의 n승이라는 새로운 파워 시리즈가 됩니다. 중심이 x0인 파워 시리즈를 중심이 0인 파워 시리즈로 옮겼어요. 여기서 성립하는 사실들은 이 아래서도 성립하겠죠. y를 x-x0만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중심이 0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수학 1 때도 늘 이렇게 써요. 물론 0이 아닐 때 그냥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이 그냥 쓸데없이 노테이션이 길어지니까 노테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테크닉을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수렴 반경의 특성,
코시 아다마르 정리에 의해서 이 서메이션 an r의 n승을 넣으면 얘는 유닛 그냥 수열이죠. 단순히 앱솔루트하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보면 되게 명확해요. 여기에 센터가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 있는 이 영역에서는 수렴해요. 코시 아다마르 정리, 뭐 증명 자체는 단순한 루트 테스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스몰 r을 하나를 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스몰 r이라는 빨간 점에서도 당연히 절대값을 붙인 게 수렴하죠. 그걸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캐피털 MN이라는 숫자를 AN의 절대값 곱하기 R의 N승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겠네요. 자, 이제 스몰 x가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n을 어떤 자연수로 택하든 간에 우리가 an 곱하기 x의 n승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값은 절대값을 붙였을 때 당연히 mn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고 싶은 영역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에 있는 이 빗금친 원소에 있는 것들인데, x가 이 녹색 안에 있으면 그 절대값은 이 빨간색 스몰 r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뭘 쓸 건지가 되게 명확해 보이네요. fn들이 전부 mn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근데 mn들의 합은 수렴해요. 즉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이 서메이션 an xn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물론 모든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의역을 조금 줄였을 때, 즉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얘를 살짝 다시 쓰면 x가 r보다 작은 영역에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x0인 경우에 증명을 했고요. 사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 경우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증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증명의 결과가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학원에서 증명을 안 했던 사실입니다. 이 결과, 파워 시리즈가 있고 그 수렴 반경 R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파워 시리즈는 이 x랑 x0가 캐피털 R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연속인 거 아닌가? 연속의 극한은 연속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속함수의 급수의 극한이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앞에 예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유니폼하게 수렴해야만 연속이에요. 그쵸? 그래서 외대 우리 바로 위에서 이 서메이션 an x-x0의 n승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0 마이너스 스몰 r부터 x0 플러스 스몰 r까지. 그죠? 자,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얘가 연속인 거죠. x0 마이너스 r부터 x0 플러스 r까지.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그 되게 중요한 증명이고 그 3분의 입실론 법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증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R에 대해서, 모든 스몰 R에 대해서 다 성립하고 스몰 R은 캐피털 R까지 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스몰 R이 어떤 것이든 간에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급수 an x-x0의 n승은 이 정의역을 점점 확장시킨 것, 즉 x0 마이너스 r부터 x0 플러스 r까지 전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리 우리가 많이 쓴 논리긴 한데 해석계론 원에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되게 당연해요. 여기 x0가 있고 여기에 x0 마이너스 r, 여기 x0 플러스 r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몰 r을 어떻게 잡든 간에 이 영역에서는 연속인 거예요. 더 크게 잡읍시다. 더 크게 잡으면 여기서도 연속인 거예요.
더 크게 잡아봅시다. 이것도 연속, 이것도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전부 연속이고 따라서 얘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끝점에서 당연히 연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x의 n승의 썸 그러면은 양 끝점에서 정의 자체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얘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x제로가 0일 때 이때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캐피털 r부터 r까지 유니폼하게 수렴하냐? 일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제가 틀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리 하나 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서메이션 xn 같은 급수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센터가 제로예요. 수렴 반경, radius of convergence는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수렴해요. 앱솔루트하게도. 그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 스몰 r이 1보다 작은 숫자기만 하면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는 수렴합니다. 유니폼하게. 그죠? 뭐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가 리미트 펑션이 뭔가 궁금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뭐 리미트 펑션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왜? 포인트와이즈 리밋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 물론 이 이그젬플 앞에서 보긴 했지만요. 우리가 그 F에서 Sn K는 0부터 N까지 X의 K를 뺀 것 이거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면 얘는 당연히 무한대잖아요. 왜? 얘는 바운디드 펑션이고 얘는 함수가 언바운디드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가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로 하면 유니폼하게 수렴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쭉 넓혀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이그젬플은 수렴하긴 수렴해요. 어디서 수렴하냐? 당연히 이거 수렴 반경이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얼터네이팅 시리즈니까 수렴하고 1에서는 조화급수니까 발산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우리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1에서는 수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유니폼 컨버전스, 즉 균등 수렴의 구간을 늘려서 이렇게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랑 다르죠. 증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파워 시리즈가 있고 그 radius of convergence r이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 일반적인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증명의 단순함을 위해서 센터가 0인 파워 시리즈에서만 증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파워 시리즈가 R에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여러 번 그렸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그래서 이 안에서는 수렴, 밖에서는 발산이 확실한데 우리가 수렴 집합이 이 R도 포함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0부터 캐피털 R까지의 구간에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렴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수렴하는 구간을 이렇게 빨간색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점점 밀어가지고 이 전체에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구간 I에서 유니폼 수렴하고 구간 J에서 유니폼 수렴하면 유니온에서도 당연히 수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구간을 이렇게 빨간색처럼 확 늘릴 수가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증명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물론 이제 플러스 r에서 성립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r에서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r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r부터 0까지 해서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를 아벨의 정리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정리인데요. 한번 증명 한번 해봅시다. 이 증명도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단순 계산이 좀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계산 하나는 여러분들께 맡기려고 합니다. 자, 캐피털 R이 1이라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주어진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주어진 몇 급수가 있으면 이 서메이션 bn xn을 생각을 해요. 이 bn은 캐피털 R의 n승분의 an으로. 그러면 an의 수렴 반경이 r이면 새로운 급수의 수렴 반경은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얘가 r에서 수렴하면 얘도 1에서 수렴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수렴 반경을 그냥 개수를 살짝 바꾼 급수를 생각을 하면 1로 만들 수가 있고, 이 bn xn에 대해서 증명하면 당연히 an xn에 대해서도 증명이 되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r이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써봅시다. 서메이션 an이 수렴한다 그랬어요. 수렴하니까 그 파셜섬이 수렴하겠죠. 그 파셜섬을 SN이라고 놉시다. 우리 늘 썼던 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 급수의 파셜섬을 SN은 이미 썼으니까 다른 노테이션으로 한번 써봅시다. FN이라고 한번 해보죠. K는 0부터 N까지 AK, X의 K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자, 이제 입실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서메이션 an이 수렴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서 m, n, 캐피털 n 사이에 이런 대소관계가 있으면 sm과 sn의 차이를 충분히 줄일 수 있겠습니다. 왜? 수렴하는 수열 sn은 코시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K는 n 플러스 1부터 m까지 ak들의 썸이라고 써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자, 이제 x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캐피털 fmx랑 캐피털 fnx의 차이를 x에 상관없이 충분히 작게 줄이고 싶어요. 이거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한번 써봅시다. a의 m 플러스 1, x의 m 플러스 1부터 뭐 a의 m 플러스 2, x의 m 플러스 2 땡땡땡 해서 am, xm까지 이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조금 계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그냥 각 잡고 한 10분만 써보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숙제로. K가 m 플러스 1부터 m까지 x의 k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 곱하기 sk 마이너스 sn 더하기 x의 m 플러스 1 s의 m 빼기 s의 n 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별로 복잡한 건 아니고요. 뭐 아벨 테스트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그냥 계산입니다. 그냥 SN이 파셜섬이라는 것만 잘 사용하면 그냥 아래에 있는 것에서 막 열심히 전개하고 이것저것 지우고 나면 바로 윗줄이 나와요.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 SM-SN이 MN이 둘 다 크기만 하면 입실론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치고 있는 이 값은 X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따라서 걔네들을 전부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입실론 곱하기 서메이션 K는 M 플러스 1부터 M까지 X의 K승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얘도 입실론보다 작아지니까 x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죠? 이거는 전부 합쳐서 이것저것 다 사라지고 x의 n 플러스 1만 나오겠네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겠고, 따라서 얘가 나오겠습니다. 얘는 완전히 같구나. 이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캐피털 n을 찾아서 스몰 n이 둘 다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동시에 fmx 빼기 fnx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코시 크리테리언을 만족하네요. 따라서 코시의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이 fmx라는 이 수열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급수가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예요. 즉, 얘가 0부터 1까지 해서 수렴하는 거고, 뭐 R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1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0부터 R까지 해서 다 수렴하는 겁니다. 얘가 아벨 테스트의 증명이었어요. 자, 간단하게 몇몇 예제들을 봐봅시다. 이 xn이랑 급수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수렴하냐?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수렴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수렴하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잡으면 여기선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유니폼하게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모든 1보다 작은 r에 대해서 1이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오픈 인터벌에서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n분의 xn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똑같이 수렴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 수렴 구간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 앞에 나왔던 예제네요. 따라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충분히 큰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r은 뭐 적당히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해요. 우리가 수렴 집합을 찾아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수렴하고 1에서는 발산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렴 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아벨 정리해서 여기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니폼 컨버전스의 첫 번째 정리에서 이만큼도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합집합에서는 수렴을 하는 거지. 그걸 그냥 쓴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급수는 마이너스 1에서도 1에서도 둘 다 절대 수렴하니까 그냥 다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구간을 찾아라. 큰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다 수렴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근데 괜히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보다 더 큰 구간에서 수렴하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 1 있어요. 아벨의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수렴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하니까. 0부터 1까지도 수렴하는 겁니다. 왜? 1에서 수렴하니까. 합쳐놓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합집합에서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의 따름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끝점에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끝점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유니폼하게 수렴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 시오렘에 의해서. 쉽죠? 자, 파워 시리즈가 있고 그 수렴 반경 캐피털 R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는 x0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마이너스 R, 오른쪽으로 플러스 R만큼 보면 이 정의역을 봤을 때 x0가 있고 여기 x0 마이너스 R, 여기 x0 플러스 R 있죠. 이 영역에서는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급수가 있고
그 급수의 수렴값을 캐피털 fx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이 끝점이나 끝점 오른쪽 끝점에서도 수렴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 예제들을 우리가 수학원 혹은 이 영상의 초반에서 종종 봤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 함수는 항별로 미분 가능하고 항별로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수학원 때 증명 없이 썼던 사실이죠. 먼저 연속인 것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엄밀하게 한번 써봅시다. 스몰 r이 0과 캐피털 R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급수는 물론 마이너스 캐피털 R부터 플러스 캐피털 R까지에서는 수렴하긴 하는데 유니폼하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즉 X0 중심일 때 X0 마이너스 R부터 X0 플러스 R까지에서는 유니폼하게 수렴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얘가 뭐였죠? 여기 마이너스 R부터 여기 플러스 R까지입니다. 각각 중심은 스몰 x0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급수, 사실 급수는 이거였어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물론 여기 n이고요. 그 서메이션 k는 0부터 n까지 ak x-x0의 k승,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리밋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물론 전체에서는 몰라요. 다만 x0 마이너스 스몰 r 그리고 x0 플러스 스몰 r 이 사이에서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스몰 r이 이무의 숫자이니까, 즉 아비트러리 하니까 전체에서, 즉 x0 마이너스 캐피털 R부터 x0 플러스 캐피털 R까지 에서 연속이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 왜 되나요? 당연히 A에서 연속이고 B에서 연속이면 그 합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연속인 것을 아는데 그것들을 모든 스몰 r에 대해서 다 합집합을 한 집합인 거예요. 우리 수학원 때 많이 썼던 아규먼트긴 합니다. 여기는 오픈셋임을 명시합시다. 자, 증명 끝. 이 바로 위에서 혹시 연속이다,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어떤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f라는 함수는 연속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한 것이 우리가 수학원에서 증명 없이 쓰긴 썼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항들의 미분,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이 아래 밑줄 쳐진 게 되잖아요. 걔네들의 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있는 파워 시리즈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파워 시리즈도 있어요. 그 둘의 수렴 반경은 R로 동일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증명 아주 간단한데요. 증명 한번 봐봅시다. 우리 이거 0 중심 파워 시리즈나 x 중심 파워 시리즈나 뭐 y를 x-x0라고 바꿔놓으면 단순 평행 이동한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x0는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새로운 파워 시리즈, 이 새로운 파워 시리즈의 수렴 반경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로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정의가 이 n번째 항의 n승근의 리밋 수프리멈이었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항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얘는 그냥 리미트 수프리멈, 얘는 a의 n 플러스 1의 리밋 수프리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얘는 그냥
그냥 로라고 해도 되는데 a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의 n 플러스 1분의 n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수프리멈이란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로나 즉 원래 수렴 반경의 역수나 새로운 로 프라임이나 즉 새로운 수렴 반경의 역수나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를 통합했으면 이 디라이브드 시리즈,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시리즈는 수렴 반경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함을 한번 보여봅시다. C라는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 있는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스몰 r을 택해서 C가 스몰 r보다 작고 그 다음에 스몰 r이 캐피털 R보다 작게,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한번 택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두 급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n, a, n, x의 n-1,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죠. 0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수렴을 하긴 해요. 근데 유니폼하게 수렴해요. 어디서 수렴하냐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해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수렴 반경이 원래 급수랑 똑같이 캐피털 R이에요. 그것보다 작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는 유니폼하게 수렴합니다. 우리가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보였고, 부분 집합이니까 역시 여기서도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급수를 한번 봐봅시다. 원래 급수는 an, xn 이었어요. 얘는 수렴해요. 물론 유니폼하게 수렴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터체인지 오브 리밋을 쓸 때는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둘을 종합하면 미분한 것은 유니폼하게 수렴하고 원래 것도 물론 유니폼하게 수렴하긴 해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하니까 결론, 원래 함수는 캐피털 F로 수렴하고 그 미분이 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써볼까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서메이션 an, xn은 캐피털 F로 수렴하는데 이 캐피털 F의 미분이 이 급수, 즉 n 곱하기 an 곱하기 x의 n-1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미분한 게 같으니까 C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F가 C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스몰 C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자, 여기 x0, 0이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r부터 r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스몰 C에서 미분 가능하냐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그 함수가 뭐냐, 이걸 보이고 싶으니까 스몰 C보다 조금 더 큰 이런 r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스몰 r부터 플러스 스몰 r까지 있는 이 영역에서는 급수 두 개, 이런 급수도 수렴하고요. 왜? 수렴 반경이 캐피털 R이니까. 원래 급수도 수렴합니다. 왜? 수렴 반경이 캐피털 R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냥 10점이나 10.4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니폼 컨버지하고 미분한 것이 유니폼 컨버지하고 원래 함수가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하니까 원래 함수의 리밋은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이 fn들의 미분의 리밋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함수 수열의 극한과 미분을 바꾼 것, 함수 수열의 극한과 적분을 바꾼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 응용으로 우리가 당연히 한 번 미분할 때만 이게 되냐? 아니, 일반적으로 n번 미분할 때 전부 다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런 급수를 생각을 하면 이런 파워 시리즈 형태의 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미분 k번 미분한 다음에 x0를 넣으면 이게 당연히 k 프라임 곱하기 a의 k가 나온다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따름 정리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워 시리즈처럼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해석적 함수,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적 함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해석개론에서는 이 어널리틱 함수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종종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항별로 적분한 이런 시리즈를 생각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급수와 똑같은 수렴 반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엔타이 데리버티브의 한 가지 이 캐피탈 F라는 함수를 0부터 x까지 미분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 항별로 적분한 바로 그 시리즈가 된다. 그 역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수학원 때 증명 없이 썼던 사실인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 단순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리즈에 대한 정리, 함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리를 그냥 단순히 그대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급수의 수렴 반경은 이 리미트 수프리멈 n 플러스 1 분의 a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냥 단순히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n 플러스 1의 n승분의 극한은 1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이것도 그냥 로인 겁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였네요. 자, 스몰 x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에 있는 원소로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일반성을 잃지 않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메이션 an xn이란 급수를 생각을 하면 역시 x0가 0일 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 0,x라는 거에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캐피털 R에서 R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0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적분을 했을 때, x까지 적분했을 때 함수값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뭐 해? 이 영역을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아이디어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각각의 항별로 적분한 것. 왜? 파셜섬은 유한계의 합이니까 적분을 하면 그냥 각각 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x가 어떤 것인지 별로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스몰 r부터 스몰 r 사이에 있는 모든 r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수렴하긴 합니다. 뭐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이 명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로 익스플릿하게 써놓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죠. 여기서 물론 뭐 증명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를 t라고 바꿔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x는 하나의 고정된 x고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는 이제 t가 0부터 스몰 s까지 변할 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4에서 썼던 사실을 가지고 이제 파워 시리즈는 수렴 반경 안에서는 항별로 미분 가능하고 항별로 적분 가능하고 수렴 반경은 똑같이 캐피털 R이구나 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제들은 다들 수학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예제만 보고 그리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